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르게끔 해주시는 거. 또 한편으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해주시면은 오히려 공부를 망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입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되게 고민 많은 부분이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결국에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건데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처럼 매일매일 교육 정보 보시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첫 번째, 그러면 부모님이 입시 정보나 어떤 공부법 정보들을 알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 잘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사실 꽤 심심찮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경우는 일부라 생각해요. 일부. 그리고 똑같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의 적절한 서포트가 있는 경우와 아예 서포트 없이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아이라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잘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고 일단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과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되려 공부를 망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지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정말 그 과목 공부를 잘 시키려면은 부모님이 정말 잘하는 수준만 공부를 해놔야 아이들한테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직접 막 수학이랑 막 과학이랑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엄마표 공부 영상 이제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학년대가 바뀜에 따라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저는 다 바뀐다 생각해요. 직접 가르쳐 주시는 공부 있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초등학교 한 저학년 수준? 그리고 좀 더 올라가봐야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 수도 있겠으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 공부하시는 것도 어려워요. 일단은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 전업으로 지도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집안일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직접 가르쳐 주시는 공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공부를 상한선으로 두시고요. 다만 부모님께서 정말 잘 아는 상황에서 여건이 된다면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속성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부모님께서 뭘 도와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이가 공부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맨날 이제 말씀드렸던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가 있겠죠.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반드시 그날 끝내놓고 놀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원평가 봐요. 단원평가 보기 전에는 너가 공부했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시험을 봐야 돼 라는 거라든지, 이런 공부에서 중요한 원칙들이나 습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습관들을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해가지고 수학 덧셈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이렇게 기르게끔 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공부를 잘 했던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짜 공부에 대한 개념이 생각해보면 엄청 없었어요. 진짜 뭘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욕심도 솔직히 엄청 크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와 관련해서는 부모님께서 거의 전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된다. 다만 부모님께서 끌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과 강요를 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당한 양을 결정해 주신 것도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완전 풀리 컨트롤하는 감독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초등 때는 그러면은 공부 습관을 잘 잡아주고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 필요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 독립을 준비시켜줘야 되는 시기라 생각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죠. 과목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아까 초등학교 때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공부
공부 체력 같은 느낌이고요. 두 번째, 이때부터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걸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셔야 되는 시기, 시험 기간에 어떻게 계획 써서 공부하는지, 시험 직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천해보게끔. 자전거 타는 법을 생각해보면은 두발자전거 처음에 탈 때도 부모님께서 뒤에서 잡아주시다가 손을 떼잖아요. 약간 그 뒤에서 잡아주면서 밀어주면서 혼자 탈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시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이 관련해서 제가 영상 자세히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서포터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이건 뭐냐? 지금부터는 공부 방법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더 마찰만 생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본인 머릿속에 있고 힘들고 또 본인이 더 잘 안다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감나라 배나라 막 하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이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것들, 뭐 학원 끊어주세요, 교재 사주세요, 아니면은 먹을 거 사주세요, 뭐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입시 정보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봐 주신다든지,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역할,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에 있어서 위로해 주시는 역할, 이러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직접 가르칠 정도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니다. 다만 학년 때별로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도움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분은 혹시 중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셨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저희를 지도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여전히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첫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을 막 진짜 3주 한 달 잡고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해본 적이 제대로 없었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도 막 해봤자 2, 3일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때 알려주셨던 게 뭐였냐면은 한 달치 계획 세우는 거,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자료들 공부할지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 분배해보는 연습시키는 거, 이런 걸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어떤 자료를 보면 되는지, 자습서 있어야 된다, 평가문제집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공부법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진짜 없었잖아요. 서점에도 공부법 서적도 진짜 지금만큼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시기는 진짜 부모님들께서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 유튜브만 해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진짜 의지만 있으시면 손쉽게 그런 정보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튜브라던가 공부법 서적 이런 데를 통해서 아시면 되는데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랬을 때 부모님이 본인이 전문가면 딱 기준을 잡고 이제 이 얘기는 맞는 얘기, 이 얘기 틀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둘이 얘기가 다르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려보면, 제가 요새 요리하는 거에 이제 취미가 있어가지고 요리할 때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많이 찾아보는데 그때 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김치찌개 끓인다고 해도 맛있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먼저 볶아야 맛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김치 볶지 말고 그냥 끓여야 된다, 막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제가 약간 어떻게 하냐면은 영상을 한 10개를 봐요. 그 중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다. 그리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둘 다 전문가다, 그거는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거 중요도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법에서도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가 특정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말이 열이면 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기에 필요한 거 했을 때 공부법 영상 한 5개에서 10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다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거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취지로 그냥 그런 얘기 하는지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 수많은 공부법 있는데 어떻게 뭐가 맞는 말인가요? 영상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은 대입제도 개편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번 다룬 적 있죠, 대입 개편안. 근데 거기서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막 뭐 이런 것들 생기고 이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고민을 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제도의 변화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영수 실력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알아도 거의 큰 문제가 없는, 내지는 정말 잘해가지고 정말 선행을 이미 고등학교 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선택 과목 이렇게 바뀌면 막 차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진짜 된 극소수의 애들, 그거 외에는 일단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은 중학교 수준에서 국영수 실력 마스터 해놓고 그게 다 됐다, 중2가 됐든 중3이 됐으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 국영수 마스터 해놓고, 국영수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영수 실력을 어떻게 잘 쌓을 수 있는지, 실력을 쌓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번에 2028 대입
대입 개편화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입시제도의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중요돼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벌써 이게 되게 큰 변화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걱정하셔가지고 막 그거에 시간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시간 쏟으셔야 될 건 뭐냐? 우리 아이 국영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시간 쏟으시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서 부족한 게 뭔지 파악하고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그게 인강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과외일 수도 있겠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 더 시간을 쏟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번에 대입제도 개편하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필수로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래서 막 미리 지금 시켜야지 대학 잘 갈 수 있고 미리 안 시키면 대학 못 가고, 요게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영수 잘 되는 게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국영수 잘 돼 있으면 결국 그때 가서 시켜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시 정보에 대해서 아예 그냥 신경 끄고 있으면 되냐 라고 했을 때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 정보는 그럼 얼만큼 알면 되는 건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그거는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들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경우, 이때는 입시 정보에 대해서 얼만큼 알면 되냐라고 했을 때 특목자 사고 보내시려고 하는 경우 아닌 경우 있잖아요. 입시 정보 그냥 신경 끄셔도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국영수 공부만 그냥 열심히 시키시면 된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거 위주로만 그냥 신경 쓰시고요. 근데 특목자 사고를 보내시려고 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고등학교 입시 요강이 있어요. 보내시려고 하는 학교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재고 같은 경우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면접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신 반영 뭐 비율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맞춰놔야 그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특목자 사고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준비시키시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뭐 아이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의대를 못 가는 학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나 학교의 분위기, 내지는 배우는 과목의 특징, 이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씩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 좀 특수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보내시려고 하는 학교에서 미래에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학교의 전공 있잖아요. 그 전공을 가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특성을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이 정도에 대한 정보 파악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특목자 사고 보내시려고 하는 경우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고민하실 필요 딱히 없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학 입시제도에서 꽤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 안에서도 전형들이 여러 개를 나눠져요. 특히 수시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전형 있고 종합 전형 있고, 그다음에 뭐 논술 전형 있고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정시 안에서 나눠진다기보다는 학교마다 또 지침들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는 특정 과목에 대한 뭐 가중치가 있고 특정 과목 안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뭐 서울대 같은 경우 내신도 일부 반영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시는 학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입시제도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입시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달라지는 건 또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입시 제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학교나 학과가 이렇게 뽑는구나 라는 거 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입시라는 거는 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라던가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학교 생활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신 성적, 그리고 나의 뭐 예상 수능 성적, 이게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나의 성적과 그 대학 입시제도의 유불리만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기엔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이에요. 본질적인 실력 갖추고 성적 잘 받는 게 가장 본질인 거지, 그 안에서 입시 제도가 뭐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마이너한 부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예를 들면은 뭐 수학을 많이 보니까 난 국어, 영어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는 것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그랬을 때 실제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건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 수시 내에서도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른 준비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려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거냐, 어떤 학교가 논술 100전형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1학년 때 보니까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성적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난 논술 100전형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찍고 그냥 고등학교 때는 내신 수능 안 챙겨 논술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수시 안에서도 교과 전형이랑 이제 뭐 종합 전형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른 시기부터 어떤 특정 전형의 가능성을 많이 두고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결론 정해놓고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안 챙기는 태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하고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자면, 요새 수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 전형까지 이제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관심 진로, 전공에 따른 그런 비교과 활동 준비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챙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고,
부모님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가장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지, 특정 제도를 딱 찝고 그것만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개 있는데 벌써부터 내가 그 선택지를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고등학생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첫 번째 내신 잘 챙기는 거, 두 번째는 모의고사 봤을 때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올 수 있도록 실력 갖추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얹으면은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 비교과 챙기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입시 정보라고 했을 때는 대학 입시 요강의 큰 틀을 이해하시는 정도면 된다. 그리고 그거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정리 잘 되는 거 많으니까 그 정도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 대학교 입시의 큰 틀, 요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만약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가 영상 추가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큰 틀에서의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요 정도만 파악하시고, 만약에 자녀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으면 알려주시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원하는 대학교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 그 전공이 있어요. 입학 요강을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100% 되시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감은 오실 거예요. 그리고 꿀팁 알려드리면, 입학처 가시면 작년도 합격자들 점수까지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시간 쓰셔가지고 입학 요강 서핑만 좀 하셔도 어느 정도 감이 확 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시 정보, 부모님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아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결국엔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본질 관점에서 시기별로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입시 제도나 입시 정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공부의 본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요새 넘쳐나는 각종 입시 제도 변화와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걱정 많이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공부의 본질에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가고 있는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